프랑스에는 파리의 개는 짖지 않고 어린이들은 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지만 자녀 교육에는 어느 나라보다 엄격한 곳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교육 철학의 중심인 독립심은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4대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고, 부모들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와인을 마십니다. 포크 사용법을 배운 연령이라면 아이에게 음식을 떠넣어주는 엄마도 거의 없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며 모두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경제교육의 화두 역시 독립심입니다. 중고교생은 정해진 용돈을 받게 됩니다. 독특한 점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직접 용돈을 주기보단 계좌이체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선불 직불 카드 사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서며 대다수의 프랑스 청소년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강한 문화적 유산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직불 카드 내역을 부모에게 문자 서비스로 전송하거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청소년 경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헛된 소비와 나쁜 경제 습관을 들지 않도록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경제 용어 100가지를 통하여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경제 이슈의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미시경제학. 경제학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두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개별 소비자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룹니다.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를 연구하는 분야로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 시장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말합니다. 보통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판단하려면 당연히 그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 즉 GDP를 살펴봐야 합니다. GDP는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과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타냅니다. GDP가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전체로 볼 때 소득과 지출이 같기 때문입니다. 명목 GDP. 어느 해의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가치를 그 해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질 GDP. 실질 GDP는 생산량의 가치를 기준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실질 GDP는 가격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실질 GDP의 변동은 생산량의 변동만 나타냅니다. 따라서 실질 GDP는 한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의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GDP를 계산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잘 운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 GDP는 국민들의 니즈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월한 경제후생 지표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7년도 GDP 순위 1위는 미국이었으며 2위는 중국, 3위는 일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4위는 독일, 5위는 영국, 6위는 인도, 7위는 프랑스가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의 GDP는 1조 5,30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12위를 차지했죠. 구체적으로 국내 총생산 통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살펴볼까요?
총 지출의 지표에 초점을 맞춘 GDP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총 생산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입니다. 이 정의는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한 나라의 GDP를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에 부딪히죠. GDP는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생산활동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일본 국민이 임시로 한국에서 일한다면 그 사람의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에 포함되죠. 같은 이유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소유할 경우 그 공장에서 생산된 재화의 가치는 중국의 GDP에 포함되지만 한국의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는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생산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보통 일정 기간은 1년이나 1분기를 의미하며 GDP는 이 기간에 발생한 지출의 흐름뿐 아니라 소득의 흐름도 나타내죠. 또 정부는 분기 GDP를 발표할 때 먼저 계절 조정을 합니다.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자료를 보면 1년 중 어느 계절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죠. 가령 12월의 크리스마스 선물 구입 기간은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기죠. GDP에는 그 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 포함되며 과거에 생산된 물건의 거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새 차를 만들어 팔면 그 금액은 GDP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고 팔면 그 가치는 GDP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GDP는 한 경제에서 생산되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표입니다. 기존 주택에서 창출되는 주거 서비스의 시장 가치도 GDP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생산, 거래되는 마약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집에서 재배해 소비되는 채소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출판사가 제지회사에서 종이를 구입하여 그 종이로 책을 생산하는 경우 종이는 중간재, 책은 최종재라고 부릅니다. 이때 최종재인 책의 가격만 GDP에 포함되죠. 책의 시장 가치에 종이의 시장 가치를 더하면 종이의 가치가 2번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GDP에는 가시적인 물건은 물론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방탄소년단 음반을 사면 하나의 재화로서 음반 가격이 GDP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관람해도 입장료만큼 서비스의 가치가 계산되어 GDP의 일부분이 되죠. GDP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재화라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하여 하나의 경제활동 지표를 도출하죠. 이제까지 설명한 정의는 GDP를 경제 전체의 총 지출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은 그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의 수입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총 지출로서 GDP 외에 경제 전체의 총소득을 합하여 GDP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GDP 수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하게 같지 않고 거의 같을까요? 그것은 각 방식으로 측정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계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국민소득을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1665년 윌리엄 패티의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패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득, 지출, 인구, 토지 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고자 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전쟁 능력을 계산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재산만으로 영국이 네덜란드나 프랑스와 싸울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이려 했습니다. 패티의 시도를 이어받은 영국은 주변국들보다 먼저 국가의 산출량과 세수를 계산할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자료조사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 영국은 빠른 속도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논란거리도 나왔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1776년 내놓은 국부론에서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을 구분했죠. 애덤 스미스는 서비스를 비생산적 노동으로 보고 국민 경제의 비용으로 작용한다고만 이해했습니다. 이렇듯 무엇을 국민소득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죠.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